자, 문제를 봅시다. 자, 1번 문제가 물론 지난번에 했던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일괄기한. 일괄기한이 이제 그 개념을 묻고 있는 건데, 일괄기한은 2개 이상 안건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동시에 일괄해서 기한하는 것으로 모든 제자죠. 모든 안건을 일매 기한문의 안건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일괄기한의 개념이에요. 맞았어요? 일괄기한이라는 게 그 여러 개 안건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괄하는 건데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가요? 일괄기한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일괄이란 말의 의미가 한꺼번에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보니까 안건이 여러 개인데 한 장의 기한문에 다 집어넣어서 기한한다. 이렇게 알면은 안 된다 그랬죠. 그 어떻게 했어요? 일괄기한은 안건마다 각각의 기한문을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뭐라 하니까 일괄기한 한다는 얘기인데 모든 안건을 한 매 기한문의 안건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렸죠? 틀렸잖아요. 이건 어떤 뜻이 됩니까 지금? 여러 개 안건이라더라도 한 장의 기한문에 다 집어넣어서 기한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일괄기한은 안건별로 각각 기한문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다만 연관성 때문에 동시 같이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한 장 기한문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각각 기한문을 사용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 2번 이것도 2번 문제 지문인데 일괄기한 내용이죠. 일괄기한의 경우에 발송할 것을 전제로 하는 기한문이 이 말은 뭐죠, 이건? 시행할 기한문이라는 소리겠죠. 시행 목적 기한문이 자, 이란 내부 결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내부 결제 안건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생략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맞죠? 맞았어요. 어떤 뜻이었냐면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내부 결제 문구를 만들지 않고 시행 목적권만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 문장은 O예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이것도 일괄기한의 3번 뭐예요? 일괄기한의 기한문은 각 안건을 취합, 동일한 생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같은 날짜로 시행한다. 이 문장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동일한 번호를 부여할 수는 없죠. 안건별 각각 다른 번호를 부여해서 같은 날짜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만 동일한 번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전부 다 각각 다른 번호를 붙여야 돼요. 전부 다 등록이 따로따로 돼야 되니까 그 말이에요. 써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은 공동기한이에요. 공동기한이란 2개 이상 행정기관장 결재를 받아서 공동 명의로 시행하기 위해서 기한하는 방법 말한다. 4번은요? 공동기한이 뭐였어요? 2개 이상 기관장 결재 받아갖고 같이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2개 이상 기관장 결재 공동 명의 시행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지난번에 내가 이제 X를 많이 만들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무조건 X 의심부터 하고 봐 이거를 뭔가 함정이 있겠지? 이렇게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X도 있고 O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 의심을 하면 잘 안 보이죠? 5번이에요. 자, 공동기한문의 발신명의 표시는 주간기관장 명의를 맨 위에 표시하고 관계기관장 명의를 그 밑에 표시하는데 주간기관, 관계기관장 명의 모두의 관인을 날인 시행한다. 맞던가요? 문장을 끊어봐요 한번. 지금 발신명의 표시할 때 주간기관장 명의를 맨 위에 표시한다. 맞죠 이건?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순서로 표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일치기다. 그럼 이제 부처청 순서로 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시행하려면 물론 관인을 찍어야 할 텐데 주간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장 명의에 모두 관인을 찍어요? 그렇지 않았죠? 어디만 찍었어요? 주간기관장 명의에만 관인을 날인하면 돼요. 관계기관장 명의는 날인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건 역시 틀린 문장. 6번 문제는 이건 여기까지가 기한의 1고 기한이고 6번서부터 이제 그 단원이 바뀌어요. 검토 협조로. 검토와 협조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소속 공무원이 기한한 내용을 분석, 점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제상 수직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다. 맞나요? 아니에요? 지금 요걸 빼면 옳은 문장이 되죠. 요걸 빼면. 근데 얘가 들어가서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합의를 구하는 건 맞지만 검토란 거는 수직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고 협조란 거는 수평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틀려져요.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서 합의를 구하는 것이긴 하나 수직적 합의를 구하는 건 검토, 수평적 합의를 구하는 건 협조예요. 어쨌든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죠.
자, 그다음 7번 문제는 저기 검토자의 검토사항이라고 써 있어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 있고 형식적 측면의 내용으로 법률적, 행정적, 경제적 내용이 검토사항이 있다. 맞아요? 일단 여기서 요 첫 줄에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 있으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법률, 행정, 경제적 내용의 검토사항은 형식적 측면이 아니고 내용적 측면의 검토사항이 돼야죠. 그죠? 내용적 측면의 검토사항, 형식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X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검토사항이 있어. 공공복지라고 돼 있죠. 복지. 그 다음에 재량, 관련화, 선례 등의 내용은 내용적 측면에서 행정적 내용이 검토사항이다. 용어를 봐요. 용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지, 재량, 관례, 선례 그러잖아요. 그 내용적 측면이 맞는데 그 중에서 뭐죠? 행정적 측면이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자, 9번. 검토 과정상 검토자의 서명은 결재의 개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결재는 누가 하는 것만 결재라고 했었어요. 오로지 결재권자가 하는 것만 결재라고 하지 검토나 협조 과정상 서명하는 것은 결재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서명에 불과한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맞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지금 맞는 게 많잖아요. 그죠? 무조건 의심부터 안 되지. 그러니까. 자, 10번은 협조인데 협조란 기한문의 내용이 행정기관 내 다른 보조 또는 보좌 기관의 업무와 연관이 있을 때 그 보조 또는 보좌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틀렸어요? 어디가? 협조를 받아야 된다 때문에? 아무리 봐도 틀린 게 없는데?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받을 수 있다, 뭐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뭐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거는 객관식일 때는 중요할지 모르는데 주관식일 때는 별로 안 중요해. 그거는. 맞죠? 맞아요. 그죠? 너무 의심이 강한 것 같아요. 지난 첫 주에 너무 그 의심을 가게 만들어놔서 그런가. 그냥 자연스럽게 보세요. 자, 11번 결재. 결재란 행정기관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 행위로 문서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절대적 요건이다. 이 문장은? 네? 맞아요. 일단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건 X예요. 자, 봅시다 한번. 결재가 뭐죠 그러면? 결재가 뭐예요? 결재가? 의사결정 행위. 맞아요. 근데 여긴 틀린 문장이에요. 뭐가 틀렸어요? 이거는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절차가 절대 요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문서를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인 거지. 그죠?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은 시기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지 그게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결재 시가 되지만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예요? 그건 도달시가 되잖아. 도달시가. 도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틀렸죠. 그러니까. 이건 효력 발생케 하는 요건이 아니고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이 결재라는 거예요. 자, 12번. 자, 문서의 등록이 있어 대상 기관 중 지자체 출자, 출영기관 운영법에 따라서 조문 맞아요. 출자, 출영기관 중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도 대상이 된다. 이건 이제 등록 대상 기관이죠. 그죠? 등록 대상 기관. 등록이 너무 기니까 말을 줄여보세요. 등록 대상 기관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줄이면 돼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맞죠? 내 눈치 보면서 맞다 그러지 말고 확신을 갖고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해야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관도 등록 대상 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인데 등록 대상 문서는 결재 받은 문서와 접수한 모든 문서이다. 자, 등록 대상 문서, 결제받은 문서와 접수한 모든 문서이다. 맞나요? 그럼 그 얘기해봐요. 등록 대상 문서가 틀린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했어요? 모든 때문에? 아, 모든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절대적인 표현을 써서 그래요? 그럼 등록 대상 문서가 뭐였어요? 기한해서 결제받은 문서, 그리고 기한문 외 형식으로 결제받은 문서, 그리고 또 뭐예요? 접수한 문서. 맞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제하고 접수 이게 지금 문제 키워드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직 등록할 때는 결제라는 말은 기한해서 결제를 받든 기한 외 형식 결제를 받든 뭐든 결제하면 무조건 등록해야 돼요. 왜? 결제한 순간 뭐가 되니까 문서가 성립했으니까 그럼 등록을 당연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받았으니까 반드시 접수한 것도 등록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등록이란 건 넓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생산의 등록이고 받아서 하는 거는 접수 등록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만든 것도 있고 받은 것도 등록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암기가 됐나 모르겠어요. 14번은 이게 등록 항목인데 등록 구분 하나하나 볼게요. 등록 구분 아예 하나하나 가봐요. 등록 구분 맞아요? 제목 맞나요? 단위 업무명? 그다음에 기한자? 검토자? 아니에요. 결제권자? 결제권자? 맞아요. 처리과명? 아니에요. 생산 접수 등록번호? 맞아요. 생산 또는 접수 등록일자? 맞아요. 수발신자? 맞아요. 공개구분? 맞아요. 결론은 틀렸어요. 문장 자체는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죠? 검토자하고 처리과명 집어넣었죠. 저건 내가 말을 그냥 쓱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암기를 못하면 이걸 막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결론이. 그래서 번호를 붙일 필요는 없고 그대로 외워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얼핏 보면 이게 맞아 보인다고 또. 우리가 다 배웠던 문구들이니까 그게 다. 그러나 틀렸어요. 어쨌든 두 개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저거. 다음번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한 10분 정도? 이게 10분도 안 걸리겠죠? 걸려나? 10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미리 한번 다 보시고 푸세요 해놓고 답안지를 싹 걷어다가 채점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뭐 3분의 2 정도 되는 인원수가 다 맞췄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쏘는 걸로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좀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하고 고민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할지. 도대체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자 15번 갑니다. 자 행정기관에 생산한 문서, 해당 문서 결제 끝난 즉시 결제일자 순에 따라서 문서과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문서 등록대장 등록하고 생산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이 문장은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한번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거니까. 16번 행정 이건 접수일 뿐이에요. 접수. 이거는 이제 생산한 거고. 접수한 문서, 해당 문서, 접수 끝난 즉시 접수일자 순에 따라 반드시 각 처리과별로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이 문장 비교해 보세요. 이게 둘 다 지금 등록하는 내용이 문제인데 요거는 지금 생산한 거고 요거는 지금 받은 거예요. 쭉 같이 보면 뭔가 큰 차이가 보이죠.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자 일단 요건 15번은 틀렸고 16번은 맞았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그러면? 그 접수 부서의 차이죠. 그죠? 접수 부서. 여기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문서과라고 돼 있죠. 틀렸어요. 틀렸어. 문서 등록의 주체는 처리과가 돼야지 문서과가 등록 주체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을 거예요. 문서과에서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받았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접수 일시만을 표시하고 지체 없이 처리과로 배부한다고 그래요. 배부. 보내서 처리과에서 등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를 생산했든 받았든 등록 주체는 처리과예요. 문서과가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문서과가 맞겠지 이럴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처리과에서 문서과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등록 주체는 처리과다. 그다음 17번에 요건 이제 그 앞 조문은 맞는 거예요. 공고문서에는 연도 표시 일렬 번호를 부여한다. 이 문장이요? 이건 암기 안 했어. 우리가 암기했잖아요. 그죠? 맞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지공고 이렇게 외우셨잖아. 네? 지공고, 지시, 공고, 고시. 연도 표시 일렬 번호 맞고 18번이 또 바뀌었죠. 이제 시행이에요. 자, 문서의 시행이란 내부적으로 성립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단계로서 문서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다시 봐요. 자, 시행이 뭐냐? 이건 이제 개념으로 잡으면 되겠는데 내부적으로 성립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단계로서 문서의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응? 틀렸어요, 결론.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죠? 이거는 문서의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거 틀렸잖아요.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절차일 뿐이야. 발생하게 하는 절차. 다시 요 위에 거 맞는 말이잖아요. 외부 표시하는 건 맞는데 이거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과정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효력 발생의 시점이 어딘데? 그래서 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보내는 거의 의미잖아요. 지금 시행이라는 거는 보낸다는 의미야. 보낸다. 보내면 그 도착될 거 아닙니까? 도착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발생한다는 말을 쓰면 틀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장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밖에 보이는 이유가 다 눈에 익어서 그래요. 이게 이런 용어가 다 눈에 익어서 맞아 보이는 거라고. 그게 지금 다 배웠잖아요. 배웠고 다 눈에 들어와. 그런 문장들이지 이렇게 지금. 요것도 다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아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요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취지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은 불안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지금 맞춰보니까 막 다 틀렸어. 뭐 틀리면 어때? 관계 없어요. 이거 그냥 지난주에 한 걸 복습을 해보는 건데 탄탄하게 다져보자 그런 차원이지. 이거 다 틀리면 뭐 어때요? 관계 없어요. 이거는.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미리 들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바로 보고 있잖아요. 바로 보는 다 맞춘다? 그러면 뭐 선생을 하게? 그렇잖아요. 지금 바로 들었어. 바로 들은 다 맞아. 오케이 다 맞았어. 그러면 저 대신 여기 서 있어야지. 당연한 거에 틀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틀리는데 그게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틀리면 이제 이게 장점이 뭐냔 말이죠. 틀렸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 그 안 잊어먹어. 짜증이 나서 안 잊어먹어요. 맞추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 그럼 또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찌개 백반이야 이거. 그러니까 하면 좋은 거라니까요. 그건 좀 슬쩍 지나갔던 것도 그래 한번 다시 뭐 뒤집어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안 잊어먹는다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게 왜 하냐면 쓰기가 들어가잖아요. 안 그러리라 믿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러리라 믿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12년 차가 되잖아요. 올해 강의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3군데선가 강의했던 것 같아요. 행정사를 한 3군데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1, 2회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2군데 했었고, 올해부터는 지금 우리 한 군데 여기서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데, 요 계신 분들이 3월 달부터 이제 그 목차 잡고 쓰기가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앉아 계시느냐? 절대 아니에요. 상당수가 빠져요. 상당수가. 빠지고 나중에 이제 물론 또 이제 그 1차가 코앞에 있으니까 1차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물론. 1차가 돼야 2차가 있는 거지 뭐 1차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이제 부담감 때문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쓰기 들어가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못 쓰겠는 거예요. 외워오지도 못하겠고. 근데 옆에 사람 막 쓰고 있거든? 나만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막 나는 왜 이러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뭐 자괴감?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이제 오픈할 때 딱 계셨던 분들이 모두 시험장 가시느냐?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관계하다 보니까. 상당 많은 분들이 중간에 이탈하고 빠지고 난 도저히 학원 스케줄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혼자 할게 집에서 이러신다고 또. 인강 보면서 혼자 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동안 3, 4월 때는 그나마 문제를 미리 보고 오세요 그러거든요. 보고 오세요 놓고 한 3개나 4개를 암기를 해 오라고 그래요. 그래 놓고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몇 번을 쓰세요 그러거든. 근데 보통 이제 한 2개 정도 쓴단 말이죠. 한 4개 정도 미리 외워 오라고 하고 거기서 무작위로 제가 2개를 추천해서 이제 쓰라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은 일개 다 외워와야지. 내가 뭐를 쓰라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거는 보고 오실 거 아니냐고? 그래도 힘든 판에 1차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주고 지문만 줘요. 딱 이렇게 앉아있자. 먼저 지문을 쫙 나눠줘요. 그 시간 딱 줘요. 50분. 매주. 그냥 문제 쓰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 다 끝나면 제가 이제 답안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답안 해설해요, 이렇게. 그때 되면 더 힘들지 뭐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려니까 이걸 하는 게 그거라고 지금. 이걸 해놓으면 그 느낌이 다져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쓰실 때 훨씬 부드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건 뭐 지금은 절대 제 얘기는 틀려도 관계 없어요. 당연히 틀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첫눈에 딱 보고 다 맞췄다. 그러면 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죠. 그건 걱정할 게 없고 다만 이제 쓰기 하는 과정상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3월 달부터는 이제 어차피 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쓰기가 얼마나 단문 쓰기가 하고 목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번에 유튜브에 막 올라가는 중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11기 합격생 4분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촬영을 해갖고 3분께 올라갔어요, 현재까지. 한 분께 아마 오늘 올라갈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 그 얘기예요. 쓰기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 얘기지. 다 목 찾기 중요하고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4분 걸 촬영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현재. 뭐 조회수가 엄청나요. 하루밖에 안 되는데 뭐 그냥 5, 600회 나오더라고. 이제 궁금한 거죠. 어떻게 공부했나 이 사람들이. 뭐 그게 궁금한 것도 있고 하던데.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박문각 출신, 뭐 에듀윌 출신이라고 8명이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견학한다고. 한 2시간 동안에 이제 얘기 뭐 주고받고 뭐 궁금한 거 질문해주고 대답해주고 해갖고 한 이제 2시간 동안 하고 이제 6시부터 이제 그 양꼬치 이걸 이제 푸기 시작해갖고 한 10시까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분들은 다 오픈할 계획이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나면 가끔 이렇게 몇 분 팀이 와요. 이렇게 이제 와서 뭐 구경도 하고 뭐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시험 끝나고 합격하시면 저희 사무실 와서 구경도 한번 하고 뭐 물어보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틀려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한번. 자,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19번 보세요. 자, 문서를 시행할 때 시행문의 작성이네요. 시행 작성은 잘 봐요. 시행문의 작성은 우리가 이제 문서의 시행 그럼 3단계였어요. 3단계. 뭐죠? 1단계가 시행문의 작성, 2단계가 관인 찍을 건지 서명할 건지, 그다음 3단계가 문서의 발신입니다. 1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시행문의 작성은 결자가 된 기한문 내용과 동일하게 별도 시행문을 작성해서 발신 명의에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건 지금 작성 방법 말하는 거예요. 맞았어요? 틀렸죠? 틀렸어요? 어디 왜 틀렸어요? 지금 결제받은 기한문과 똑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시행문을 작성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뭐였어요? 결제받은 기한문에다가 그냥 관인을 찍으면 그게 곧 시행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별도 작성할 게 아니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제 작성이라는 용어를 하다 쓰다 보니까 새롭게 뭘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그거 아니란 소리죠. 자, 그래서 이제 19번, 그 다음 20번. 자, 행정기관 내 보조와 기관 간 발신하는 문서인 대내문서랍니다. 대내문서의 경우에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상의 게시판 등에 게시가 된 때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문장은? 이건 이제 시행문의 준용을 대한 내용 같아요. 시행문의 준용, 그죠?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 간 발신하는 문서인 대내문서일 때는 시행문을 만들지 않고 줄여서 게시하면 시행된 것으로 보겠다. 맞아요? 오늘은 내가 부드럽게 하려고 그래 일부러.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대내문서는 시행 목적의 문서죠. 그죠? 근데 요런 문서는 지금 게시될 때 시행된 거로 보는 문서는 대내문서가 아니라 무슨 문서였어요? 행정기관장이 소속 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한테 보내는 시행문 중에서 단순 업무 지시, 업무 연락, 일일 명령 등 경면 문서일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기억도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문장이 맞아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소속 기관에 발신하는 신문 중에서 단순한 업무 지시라든지 업무 연락, 일일 명령 같은 통보 이런 거, 그런 것, 즉 경미한 내용이 문서일 땐 게시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21 볼게요. 문서 시행에서 관인, 날인 또는 서명 표시랍니다. 관인, 날인 또는 서명 표시는 행정기관장 명의의 발신 문서에는 관인, 날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문서의 경우에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그렇죠? 틀렸어요. 이건 지금 요 두 번째 줄까지는 맞죠? 맞았어요. 근데 어디게 틀렸어요? 여기 전자서명 요게 틀렸어요. 그죠? 왜 우리가 전자서명 그러면 전자 이미지도 있고 전자 문자 서명도 있고 행정 전자서명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허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 이미지만 허용을 하지 두 개는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주의하실 게 전자서명 그러면 저건 의미가 넓은 의미예요. 총칭이야, 총칭. 그걸 세 번 하셔야 돼. 이미지인지 문자인지 행정 전자인지를.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점점 울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관인을 찍는데 위치 얘기해요. 위치 찍을 때는 발신명의 표시 오른쪽에 찍는 게 원칙이다. 위치 말하는 거예요. 위치. 발신명의 표시 오른쪽에 찍는 게 원칙이다. 틀렸죠? 틀렸어요. 그죠? 왜 틀렸어요? 그럼 어디다 찍어요 그러면? 발신명의 마지막 글자가 인형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민원문서일 때는 오른쪽에 찍을 수도 있어요. 그건 예외사항인 거고. 그죠? 틀렸어요, 어쨌든. 자, 그 다음 23번.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명의 발신문서에는 서명을 하고 이 경우 전자서명 방식을 포함한다. 맞죠? 맞았어요? 지금 봐요.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명이면 관인이 있어요, 없어요? 관인이 없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돼요? 서명만 되겠고, 이때 서명 방식은 전자문서일 때는 전자서명 방식이 다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이미지건 문자건 다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아까 했을 때 행정기관장일 때 서명과 보조기관 서명일 때 구분하셔야 할 거 아니냐고. 그죠? 정부하면 이따 수업 1교시 쉬는 시간에 내가 내 머리를 주워 박아 이렇게 한번 그러면. 이렇게. 그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주워 박으셔 이렇게. 자, 24번. 관인 또는 서명의 생략 관련해서 이거는 생략 관련해서 생략 표시 대상 문서에 대하여. 자, 먼저 여기서 제가 길게 안 했는데 생략 표시 대상 문서가 뭐죠? 그게 그거예요. 단순 업무 지시, 업무 연락, 일명 등 경미한 문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 장명의 발신 문서에는 관인 또는 서명 생략 표시를 하고 행정기관 명의, 이건 이제 합의제 말하겠죠. 이거는 합의제 명의일 때는 관인 생략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건 시험 출제했던 거예요. 맞았어요? 요거는 생략.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생략 요걸 포인트예요. 이게 지금 이 생략 파트는 출제했던 거잖아요. 한 번 더 봅시다. 생략 표시 문서에 대하여 행정기관 장명의 발신일 때는 관인 또는 서명 생략 표시, 행정기관 명의 발신일 때는 관인 생략 표시. 요게예요. 맞았어요? 인연을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점점 그리고 인연을 끊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틀렸어요. 어디에 틀렸어요? 행정기관 장명일 때는 무슨 표시만 한다? 관인 생략 표시만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명의일 때는 당연히 관인 생략 표시하는 거지. 그럼 서명 생략 표시할 때는 누구 명의일 때? 그게 보조 혹은 보좌기관 명의일 때는 그렇게 서명 생략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짚어놓으면 이제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거를 이제 답안으로 옮길 때 정확한 기억이 나요. 그러면 훨씬 부드럽게 길게 쓸 수 있다고 이거를 딱딱 안 끊어지고 중간에. 자, 어쨌든 틀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25번이죠. 문서 발신 주체는 문서과예요, 처리과예요? 처리과죠. 그래서 틀렸어요. 문서과 아닙니다. 예, 처리과예요. 그다음 26번 결재권자나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 장 지시가 있을 때 행정기관장 승인 얻어서 발신한 문서에 수신자를 변경 또는 추가해서 다시 발신할 수 있다. 이 문장은요? 틀렸어요. 어디에 틀렸을까요? 이거 재발신의 내용이 되는 건데 여기선 지금 여기 행정기관장 승인이라고 써 있죠. 틀렸어요. 그죠? 승인 받긴 받는 건데 누구 승인 받아요? 그 처리과 장 승인 받는 거예요. 행정기관장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처리과 장의 승인.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변경, 뭐 추가, 뭐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27번 이건 이제 받았어요. 문서를. 처리과에서 받은 문서는 접수 일시를 전자덕으로 표시하고 지체 없이 문서과로 보내야 된다. 이 경우 문서과는 접수 번호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20조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하고 문서를 소관 처리과로 배부한다. 좀 긴데 문장이 길긴 한데
짧게 보세요. 처리과에서 이제 받은 것이 처리과예요. 받은 게 처리과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일치를 표시한 다음에 문서과로 보냈어요. 그 문서과에서 번호를 등록하고 소관 처리과로 보낸다. 이 문장이에요. 틀렸죠? 지금 받은 데가 어디예요? 처리과죠. 그럼 여기서 다 끝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여기서 접수 일시부터 해서 접수 번호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틀렸어요. 이거는 처리과니까 무조건 거기서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다음 28번 당직 근무자가 받은 문서 다음 근무 시작 후에 지체 없이 해당 처리과로 인계. 틀렸죠? 처리과 아니에요. 어디로 인계한다고요? 문서과로 인계하는 거예요. 문서과. 그 문서과에서 소관 처리과로 배부가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두 개 다 틀렸고. 그다음 29번의 문제가 행정기관장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다면 그 문서의 생산 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반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행정기관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 이 문장은요? 네 개 외우는 게 중요한 건데 생산 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반송 사유를 명시해서 돌려보낸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그래요? 흠이 있으면. 맞죠? 그죠? 맞아요. 다음 주에부터 명단 들고 들어온다. 맞아요. 자, 30번. 문서과로부터 배부받은 문서가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리과로 지체 없이 보내된다. 이거는 이제 재배부에 관한 내용인데. 자, 결론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죠? 왜요? 여기 지금 문서과로부터 받은 문서가 소관이 아니죠. 그럼 처리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문서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재배부 요청을 한다 그랬었죠. 재배부 요청. 지난번에 그 그림으로 그린 거 그거예요. 그림 그렸던 거. 다시 보내라고 재배부 요청을 한다고 그래요. 자, 이제 두 개 남았죠? 30일 결재권자로부터 처리 지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문서나 접수 문서 처리를 위해서 소관사항 등 형식적 면 또는 등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 등은 공람 대상 문서에 해당해야 된다. 지금 저는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읽는 속도에 못 따라왔죠. 지금도 읽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이 문장은 맞았어요. 그죠? 맞았어요. 자, 그럼 여기 끝이에요. 32. 이건 경유문서. 자, 경유문서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 기관장 명의로 다른 경유기관장이나 최종 수신기관장에게 경유문서를 첨부 발신해야 하나 형식상, 내용상 흠이 있으면 발신행정기관장한테 반송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최종 이 문서를 처리할 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어떤 흠이 있다 하더라도 반송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